안녕하세요, 백담화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급변한 코로나19 상황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완벽한 이제 회복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다시 이제 악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재테크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사실 좀 두드러졌었죠. 그래서 확진자 수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였고, 또 완치 환자들의 이제 퇴원 소식이 들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급한 불은 꺼진 듯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도 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180도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며칠 사이에 확진자는 30여 명에서 833명으로, 그리고 사망자는 0명에서 8명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이런 추세로라면은 1000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그러졌었던 공포 분위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공포로 가득 채웠는데요. 또한 이제 우려했던 일이 추가로 또 벌어졌죠. 바로 이 대기업들의 사업장 폐쇄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 LG전자의 인천연구소, 그리고 오늘도 용산의 LS타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사업장 폐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씩 이 활기를 찾아가려던 이 내수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파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수출까지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 금융시장도 급락을 넘어 폭락을 했습니다. 24일 월요일 증시는 하루에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로나19 말 블랙 먼데이였죠. 종목별로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 와중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는데, 감염 공포로 인해서 뭐 밖에 나가질 못하니 뭐 간편식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해서, 그리고 뭐 택배 관련해서, 혹은 뭐 배송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고요. BTS의 이제 컴백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의 상승률도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에 배팅을 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도 거래량 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공포가 큰지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반대로 지금 타이밍을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상승 쪽에 배팅을 하는 그런 관련 종목들,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들도 거래량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냉정하게 지금 발생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해결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 과연 코로나19가 해결이 가능한 이슈인지,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좀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는 결국은 해결이 될 해결 가능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그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공포와 이슈가 이제 해소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사망률은 그리 크게 염려할 상황은 현재 아니지만 이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자칫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속성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메르스 사태보다 길게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처럼, 그런 이슈처럼 이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악재를 뿌릴 수 있는 이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최상의 상황과 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이 단기적으로 이 사태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단기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은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대유행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 확진자 수가 현재 속도를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이 내수 경제, 가뜩이나 현재 안 좋은 이 내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이슈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이 과거 이슈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주가 수준이 바닥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고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 1900 수준, 2000 수준 이하로 무너졌을 때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발생했던 작년 여름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사태로 인한 이 내수 부진의 이 여파가 일본의 이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이 수출 감소의 여파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현재 이슈가 어떤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줄 만큼의 파급력까지는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이제 일본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처럼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의 이 방역 총력전으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또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요. 또 치사율을 고려했을 때 이 현재 공포는 좀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감염자 수가 좀 안정화가 되면 또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이 공포 심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악재와 비교했을 때 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여파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수출에 가해지는 여파는 중국이 좀 안정화만 된다라면은 향후 뭐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종 뭐 경기 부양책과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코로나19가 악재였던 종목과 어떤 지수들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어제부터 이 지수 관련 ETF와 그리고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 2000 수준, 2100이 약간 무너진 상황에서 제 기준으로는 밑으로는 약 1900 수준까지 빠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대비해서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 모든 시나리오가 긍정적으로 뭐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상향 밴드, 이제 상단은 약 2200 중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모으던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으니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제가 매수한 금액은 어제 13,200원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57,200원 정도의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약간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는 또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만약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어떤 공포 심리에 의해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ETF와 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증시 상황에 따른 저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